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세계 경제의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은 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채권 금리의 강세, 달러화의 강세 추세가 일단락되고 채권 금리의 하락과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년도 어느 시점에는 경기 침체가 일단락되고 경기 저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오늘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반등하면서 금융시장이 내년 상반기에 경기 저점을 마련할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향후 세계 경제 시나리오는 두 가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하드 크래시 혹은 마일드 리세션인데요. 우리말로 격한 충격 혹은 부드러운 경기 후퇴입니다. 과연 경제가 격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부드럽게 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 지금 우리는 서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내년 상반기쯤에는 경기 저점이 형성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겪었었던 지정학적 불안은 빠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는 점도 역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미국의 개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미국이 가장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장 오늘 강한 코멘트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놀러 가고 싶네. 최태규 전문가, 다시 한번 보아도 될 조선, 윤겸 전문가, 분위기는 속도 조절, 고용지표 보자. 이제는 연말 계획들 정말 많이 세우고 계시고요. 어제 제가 연말에 한번 보자 했던 그 가족이 푸켓으로 여행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계획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뭐 김장하시는 분들 요즘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놀러 가도 괜찮습니까? 신상원 전문가님? 네, 놀러 갈 이 매력적인 환경은 오는 것 같아요. 네, 놀러 가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해마다 이 주식시장이 끝나면은 그 연말에 이제 폐장하고 연초 이래갖고 며칠씩 이렇게 놀러 가고 그랬었는데 참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도 이제 좀 완화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또 놀러 갈 환경이 하나 조성됐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물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 아마 숨고르기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전일 기대감으로 이제 좀 상승한 것들이 지금 조금 뭐 차익 실현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뭐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이제 좀 나타나겠지만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미리 또 선반영돼서 수요일부터 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조금 뭐 하락은 하지만 당장 눈에 볼 때는 파란불 때문에 좀 또 불안해지고 있지만 이미 바닥 대비해서 우리가 바로 뒤를 돌아봤을 때 저점이 저 멀리 보이면 바닥은 점점 우리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 이미 거기가 바닥이라 이렇게 심리적으로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항상 시장을 포기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그렇게 겁이 나시면 좀 주식을 좀 여유 있게 좀 오히려 해보시면 돼요. 정말 주말에 놀러 가시면서 가까운 데라도 그렇게 이제 시장 한번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도 오늘 좀 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호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강력한 호재도 없고 강력한 악재도 없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재가 옅어지고 기대감만으로 왔다면 이제 뭔가 하나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어쩌면 IRA 마크롱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하다가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나왔는데 그게 호재가 될지 또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또 미국이 이제 껴서 좀 정상회담 추진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고 아마 저는 러시아 전쟁이 좀 전기를 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온다면 그게 호재가 되지 않을까. 물론 마음으로는 좀 급하게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봉쇄 정책 이제 푸는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아예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면 그게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달러가 킹달러, 갓달러 이렇게 하면서 12월에 1,500을 간다, 1,600을 간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여기서 1,500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그래도 시장이라는 게 참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1440 정도를 갔다가 지금 어느새 다시 4개월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여행 가고 싶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리적으로 1,400원을 넘어가면 여행 가기가 되게 부담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가서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쇼핑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소비를 해야 되는데 1,400이 넘어가면 제가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경험이 있어서 하는데 상당히 소비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미 고점을 보고 왔으면 지금 구간에선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을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한번 인천공항도 한번 날라갔다네요. 놀러 이렇게 한번 가봤었는데 상당히 동남아 쪽으로 먼저 베트남이나 베트남에서도 나짱이나 이렇게 새로 뜨는 여행지로 많이들 가고, 필리핀, 그리고 또 라오스가 제가 이제 좀 잘 아는 나라인데 비행기가 이제 정규편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러 가고 싶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놀러 가지 못하더라도 여행주를 한번 보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행주와 항공주가 지금 반응이 먼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조금 반응이 먼저 한 이틀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행주들 오늘도 참 좋은 여행하고 하나투어가 조금 오르다 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우리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불안 징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가 이제 좀 연체되는 게 나오고 있고, 카드 값을 리볼빙으로 돌리는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제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신용평가 회사들 주식으로 좀 생각해서 다시 한번 볼 때가 된 것 같고요. 또 내년 1분기가 어쩌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4분기는 다 예상보다는 좀 하회될 것이다. 그게 1분기까지 간다. 그렇다면 시장은 좀 먼저 선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3, 4분기 실적을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종목들 찾아보면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기하지 마시고, 또 수익이 좀 난다고 하면 수익을 극대화해서 그거를 욕심을 부릴 타미오까지 가지 마시고 일단 실익을 챙기는, 회복을 우선하는 그런 대응을 하는 오늘 금요일이 되고 다음 주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후에 체크 포인트로도 여러 가지 일정을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이 가운데서 종목 매매에 도움되는 모멘텀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게 우연찮게 하나 나온 게, 제가 얼마 전에 저도 그렇고 윤 전문가님도 이제 추천을 드렸던 그 애니메이션 웹툰 컨텐츠 관련해서 3일날 우리나라 최대 애니메이션 게임 축제가 있습니다. AGIF라고, 그게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다음 주에는 5일날 미국 이제 ISM 비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의 그 PMI 지수,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8일날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 다음에 프롬바이오가 아마존의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한다니까 그 종목들 흐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간 실업 수단 청구 건수가 이제 또 8일날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상장 폐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항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종목들은 관심은 갖고 살펴보되 대응은 안 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또 9일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산업이 전주에서 박람회를 하고 있고, 10일날 수소법 개정안이 시행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소 관련 종목들 흐름도 한번 살펴보는, 그러면서 주말을 보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종목별 장세에 힘을 보태줄 만한 모멘텀들 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호재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산타랠리의 그 두 산타, 파월 연준 의장과 또 사우디의 왕세자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이제는 새로운 모멘텀 또 호재가 또 한번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리오프닝에 대한 점을 강조를 해주셨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 백지 시위로 한번 좀 떠들썩해지면서 이게 조금 내부 분란으로 가는 위기가 아닐까, 시진핑 3연임 이대로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들이 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조금씩 백신도 더 강화하고요, 고령층에 대해서, 그리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봉쇄가 완화되고 있는 조치가 나옵니다. 베이징시, 광저우시, 충칭시 등에 대해서
봉쇄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규 확진자 수는 좀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이 중국에서 나오게 되면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환율이 더해지면서 아까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말씀드렸지만요.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날씨 추워지면서 더 많아지십니다. 이번 기회에 또 모처럼 만에 가족끼리 환율도 좀 안정됐는데 가보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설 연휴까지 한번 또 주변 움직임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를 잘 보자는 의견이었는데요.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주, 지금 매수 관심 갖고 계시면 초록불이고요. 리오프닝주, 제한된 상승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올라가더라도 제한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은 빨간불이고요. 매수 관심은 초록불입니다. 신상원 전문가, 윤겸 전문가 초록불 주셨고요. 최택규 전문가는 빨간불 주셨는데요. 최택규 전문가님. 네, 뭐 시장 자체가 이제 박스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올라가긴 갈 겁니다. 뭐 제가 뭐 화장품 얘기도 여러 번 해드렸죠. LG생활건강, 뭐 아모레지. 뭐 오늘 같은 날 굉장히 강해요. 근데 차트 보면 일단 뭐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추세를 좀 치고 올라가 줬어요. 치고 올라가 줬는데 그럼 더 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가겠지만 어때요? 또 꺾입니다. 돌고 돌거든요. 돌고 도는 그러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종목마다 흐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뭐 흐름 좀 괜찮게 나와주는 애들은 오히려 매도하고 근데 나 화장품 더 갖고 가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간 애들을 오히려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키 맞추기 하는 그러한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화장품주 말고 리오프닝주 가운데 관심 있으신 섹터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은 화장품만 봅니다. 어차피 뭐 내가 봤을 때 뭐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호텔도 사고 뭐 카지노도 사고 막 다 샀어. 근데 만약에 리오프닝이 뭔가 중국에서 잘못 건드려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거 4-5개가 다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시장은 돌고 도는데 내가 한쪽 섹터 이거 갈 것 같아 해서 다 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 2차 전지 좋은 것 같아. 그럼 이것저것 저것 다 사. 잘 가면 좋겠지만 시장에서 꺾어버리면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걔 다 죽었을 때 다른 애는 어떻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업종, 여러 종목에 좀 피를 뿌려야지, 이거 가는 것 같으니까 여기 3-4개 종목 확 사버리는 건 그건 욕심이고요. 욕심은 어떻게 돼요? 항상 욕심 낸 만큼 손실 보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주 가운데서는 화장품주에 대해서 최택규 전문가가 관심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만 이 섹터도 제한된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펀더멘털을 보기보다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기보다 주가의 위치가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어서 키 맞추기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매 흐름을 잘 체크해서 전략 세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또 세계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도 주목됩니다. 리오프닝주 가운데서 윤겸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네, 지금 이제 중국 당국도 이 방역 부분을 어떠한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 방역 부분은 막 억압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화 정책을 좀 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원유 수요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 부분이 오늘도 좀 움직이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글쎄요, 저는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쪽은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항공, 여행 이런 쪽은 어떤 사람의 이동, 왕래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OTT 한알령 관련해서 뭔가 이제 뭐 봉쇄를 완화 쪽으로 가지만 뭐 급격하게 또 전면적으로 푸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콘텐츠라든지 게임 이쪽 부분은 뭐 이런 이제 봉쇄하고도 또 크게 그러니까 민감하게 뭐 이렇게 딱 영향을 바로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중국 유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분야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주에 매수 관심이 있지만 그 어떤 또 돌발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콘텐츠 관련주가 더 유망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놀러 가고 싶네라는 코멘트 주신 신상원 전문가님, 환율 얘기도 우리 채팅창에 올라오는데요. 골드만삭스가 한국 주식을 내년 반등 후보 가운데 최고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낮아진 원화의 가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 쌉니다, 여러분 하고 이제 외국인들한테 알려주는 건데요. 이미 들어온 외국인들도 많고요.
리오프닝주 매수 관심 어떤 의견 구체적으로 주시겠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저는 제일 강조드렸던 거는 컨텐츠였습니다. 그 웹툰 관련부터 그다음에 뭐 드라마 관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시세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렇고 이제 아마 잠깐 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번 주에 또 시세가 나온 게 화장품주입니다. 화장품주가 대부분 다 비슷하게 섹터가 움직였기 때문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기관들은 뭐 아모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 모으고 있었으니까 컨텐츠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나서 화장품주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이렇게 이제 좀 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도 순환매 그 맥이 받아갈 수 있을 만한 섹터이니까 지금 관심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세 분께 짧게 질문 드릴게요. 이후에 체크포인트 가운데 일정 중에서 수소법 개정안 시행 예정 10일 일정 있습니다. 수소법. 이 이슈가 수소 관련주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나는 다음 주 수소 관련주 매매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매매 안 할 것 같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수소주가 힘을 모아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에 대한 모멘텀들이 강조돼 왔었고요. 수소를 도입하겠다라는 그 전 세계의 정책들이 많이 나온 가운데 네옴시티에서도 수소 얘기, 그린 수소에 대한 협업 의지 보여줬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노란불이신가요? 네, 좀 거래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 관심 거래 있습니다. 네. 보시겠다고 하셨고요. 윤겸 전문가 초록불이시네요. 네, 신중하게 뭐 접근을 해야겠지만 정부 정책주고 또 이제 수소 그 섹터 종목들이 그동안 조금 조용히 잠잠히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좀 어느 정도 시기는 오지 않을까. 또 이제 개정안 발의에서 그 여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다가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택규 전문가는 엄금, 촉수 엄금, 빨간불이세요. 아니, 꼭 그럴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테마라는 종목을 매매할 때는 그 테마가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 자꾸 언급되느냐 아니면 조금 테마는 테마인데 좀 간헐적으로 테마가 언급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들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자주 언급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2, 3주 단위로 움직임이 연출됩니다. 근데 이 수소는 실질적으로 이 산업 현장에서 완벽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올라갈 때 또 세게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 따져 징그럽게 내려가고 이게 좀 반복되고 또 뉴스화되는 것도 시간이 생각보다 좀 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자리는 좀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면 한 32,000원 깨지는 자리에서 거의 60일 지켜주나 못 지켜줘? 그러면 이전 저점까지 보고 그런 자리에서는 또 물려도 사는 거예요. 왜? 어차피 수소 테마는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테마 종목을 할 때는 이 테마가 시장에서 뉴스화하는 게 빠르게 좀 나오는 테마인지 아니면 좀 늦게 나오는 건지 그럼 뭐 주가의 고점과 저점 이런 걸 보면서 기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네, CES 2023에 관련 테마로 주목해 주시기도 하셨던 로봇 같은 예를 들면 이런 섹터가 수소보다는 좀 더 빠른 뉴스 속도를 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봉봉스 TV님께서 어제는 MBT, 오늘은 연우 현대공업 어느 별에서 오셨을까요? 급등주별이라고 하시면서 신상훈 전문가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해 주셨는데요. 급등주별에서 오셨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고 죽는다는 소리 말고 죽을 만큼 공부해라 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굉장히 와닿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공부시켜드릴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계시는 강한 녀석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코멘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최택규 전문가 다시 한번 보아도 될 조선. 조선주가 또 힘을 쓰다가 최근에는 좀 얘기가 쏙 들어갔거든요. 4분기 실적 기대하십니까? 네, 뭐 실적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이제 조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올 초에 조선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갖고 나와가지고 좀 붐 일으키고 뒤에 탄 사람들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조선주 일단 기본적으로 수주는 꽉 찼어요. 근데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덤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유럽 비롯한 독일 같은 경우도 그 터미널 만들면서 이 LNG 선박에 대한 뭐 카타르하고 뭐 15년인가 20년 그 LNG 수주하겠다 뭐 계약까지 나왔잖아요. 그만큼 결국 이 LNG 선박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 우리 조선사들의 그 실적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만 봤을 때 작년에
대규모 적자 나왔고요. 이제 올해는 적자 폭이 확 줄어들거나 기업에 따라서 흑자로 전환되는 경우 있어요. 이 현대미포조선만 보더라면 일단 3분기부터 어때요?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 내년엔 진짜 좋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업종이나 이제 종목을 접근할 때 일단 기본적인 분석합니다. 재무 상태 봤더니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결국은 올라갔다 떨어져 지금부터 매집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 위치 지금 어딜까? 완전 대바닥이고 최근에 저점 만들어 놓고 다시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 우리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근에 좀 하락한 거에 일조한 건 유가가 최근에 뭐 장중에 73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유가가 다시 이제 80달러 올라가지고 얘가 졸졸졸졸 추가적 상승 가능할까? 결국 이 중국의 봉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리오프닝이 올라간다면 유가도 좀 올라가겠네라는 분위기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유가가 또 80달러 중반 가고 90달러 그 근처 가게 되면 조선주들도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냥 현대미포조선만 딱 놓고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95,000원이죠. 뭐 이제 내려오면 60일 이평선이 그 정도 가격 될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한번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큰 조선주가 그 정도 한번 10% 이상 갈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더 가겠죠. 그래서 그 조선산업 밸류체인 해가지고 제가 한번 종목들을 좀 갖고 나왔는데 일단 뭐 조선하면은 현대중공,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이 있고요. 일단 크레인 쪽으로 하는 오리엔탈전공, 상상인 인더스트리가 있고 그다음에 조명 쪽엔 대양전기, 선실 쪽에 세진중공업, 오리엔탈전공, 통신장비 쪽은 삼양 ENC, 우리 피팅 많이들 이야기하죠. 조광 ILI,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디케이락 등이 있고 엔진 쪽으로는 한국조선해양, HSD 엔진, STX 엔진, 그다음에 엔진 부품 쪽에 태웅, 인하전공, 삼영엠턴, 대창솔루션, 또 LPG, LNG 탱크 쪽으로는 세진중공업, 그리고 가장 핫했던 이 본행제 쪽으로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 그다음에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는 한라 IMS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 주가 보고 많이 빠졌네. 근데 나름대로 수급도 들어오네. 딱 봐가지고 막 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은 멀리 해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기본적 분석이 재무 상태 안 보고서 종목 산다라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거기다가 기술적 분석 붙여가지고 좀 괜찮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조선 섹터 한번 또 볼만한 자리에 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조선주 총 정리해 주셨습니다. 종목별로 잘 이렇게 카테고리화 해 놓아야 전략을 세우시는데 훨씬 유리하시죠. 조선주 이제는 다시 볼만한 시점이 왔다는 의견입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여전히 매집해야 하는 업종이라는 판단이고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현재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선주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이라는 의견 내주셨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 CES에 또 현대중공업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해양 쪽에 비전을 선보인다고 하고요. 2년 연속 올해까지 초과 수주 목표를 달성한 조선 빅3. 그런데 내년에는 수주가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좀 조선에 대해서 저하시는 분들은 이 내외부 파업 같은 경우 이런 파업 이슈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선주 내년에 실적 따라갈 것이다. 초록불, 수주 따라갈 것이다. 빨간불 주시죠. 조선주의 주가 흐름, 내년에 실적에 민감할까요? 수주에 민감할까요? 최태규 전문가는 일단 노란불을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가 초록불. 실적이면 무슨 얘기지? 초록입니다. 초록불 주셨고요. 수주는 빨간불. 신상원 전문가는 빨간불 의견 주셨네요. 세 분 모두 갈리고 있고요. 그 가운데 또 중간자적인 위치로 최태규 전문가님이 노란불 주셨는데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죠. 일단 뭐 수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금도 꽉 차 있어요. 이제 선별적으로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 내가 봤을 때 괜찮고요. 실적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상향 예상해 주시는 건가요? 내년도? 뭐 신고점 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 나오고요. 저는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박스라 그랬어요. 그 박스라라는 건
분명히 막 치고 가는 애들이 10개 중에 하나는 있어요. 그러나 얘가 거기에서 주도할지는 가봐야 알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 업종군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 실적이 좋아도 박스권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군요. 그래서 조선주 신고가는 모르겠다 내년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여담으로 배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박스 예상하세요? 배터리도?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내년도에는 조금 시장이 좀 참신한 애들이 가지 않을까. 예. 솔직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을 이 시장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걔네가 그렇게 갔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까지의 이 실적이 진짜 그렇게 나타나느니, 그러면 나타나는 애는 분명히 갈 거예요. 그 예를 들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그렇게 2차 전지가 주도할 때 혼자 빌빌거렸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혼자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전지 분명히 먹거리 기업, 먹거리 섹터이기 때문에 좋은데 다 같이 갈 거냐 했을 때 그건 아니다. 결국 거기서 또 옥석 가리면서 조금 숨은 진주들이 펑펑 튀어나온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네. 예상합니다. 숨은 진주 왜 빌빌거릴까 갈만한데 라고 했던 쪽이 배터리주 가운데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박스 배터리까지 예상해 주셨고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펀더멘털 좋지만 박스권 예상을 해 주셨고요. 실적이 중요하고 실적 따라갈 것이라고 보신 윤겸 전문가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을 좀 기반에 두고 실적 기반에 따른 이제 그 저가, 저점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이제 아까 전에도 언급 나왔지만은 기업의 이제 재무, 지금 뭐 내년에 이제 뭐 둔화 침체는 뭐 올 맞아야 될, 맞닥뜨려야 될 우리 이제 당면 과제다 보니까요. 역시 기업들의 이제 그 재무 상태, 부채 상태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보면서 조선 쪽은 뭐 수주가 먼저 뭐 진행되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답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조선 업황 중에서 좀 이제 괜찮은 유망 기대되는 종목들은 이제 실적 개선이 돼서 반영이 되고 내년에 실적 결과에 따른 접근 방법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수주도 뭐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좀 더 둔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이 부각될 수 있을 조선주들 그 시즌 전에 잘 보셔야 되겠네요. 윤겸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신상훈 전문가님, 이제는 조선이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어서 선별 수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최태규 전문가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주가는 수주 따라갈 거라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실적은 결과가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앞으로 그 수주에 대한 연속성을 봐서 이 업황이 정말 그 뭐 십몇 년 만에 슈퍼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가는 기대감으로 가는 것도 좀 있으니까 실적은 당연한 거일 것 같고 그래서 수주가 계속 어느 정도 이어지는 게 보여지는 게 더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불을 선택했습니다. 네, 수주가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기업이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였고요. 마지막 코멘트는 윤겸 전문가, 분위기는 속도 조절, 고용지표 보자. 긴축도 물가도 속도 조절 보여줬고요. 고용지표에서 좀 부진한 내용 나오지 않을까요? 감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뭐 금요일이고 어제 좀 혼조세였고요. 눈치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그제 2, 3일 전에 급격하게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말이고 해서 느긋하게 보시되 오늘 이제 2일 미국 이제 새벽이 되겠죠.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이에 따른 이제 어떤 분기 사항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의외로 또 이제 미국의 실업 청구 건수는 뭐 예상보다 이렇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 청구 건수들이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제 실업 청구 건수는 좀 적게 지금 신청하는 이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또 이제 그 기업들이 뭐 감원 부분도 나오고 이제 고용을 증가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영향에 의해서 또 이제 파월 의장이 속도 조절을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제 그 고용지표, 오늘 이제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방향을 잡고 전망을 좀, 흐름을 예상하면서 접근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지수도 조금 뭐 좋지 않게는 나왔습니다. 50 이하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둔화,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역시 이제 금리 부분은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12월 달 증시가 그래도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조금은 이제 산타랠리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렇지만 과도한 산타랠리는 아니지만 이제 하방도 좀 지켜주면서 약간의 기대감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간에 2일 새벽에 나오는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 고용 보고서를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그걸 보면서 다음 주 증시를 또 예상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좀 EU에서 이제 러시아산 원유 이제 하한선이죠. 그 부분을 $60 이제 제한이 됐는데 요게 또 이제 어떠한 이제 반응과 결과가 나올지 뭐 내부에서 뭐 서로 간에 각국의 이해 관계가 좀 틀려져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여하튼 이제 원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의 흐름을 갖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리오프닝 아까 전에 언급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봉쇄 부분을 뭐 무작위 압박으로 뭐 강력하게 강경 대응한다고 이제 해결책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 공산 당국이 중국 정부가 민주화 시위 같은 거는 뭐 강경하게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 체제를 갖다가 전복할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압적으로 강경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 이제 역병이라고 하죠. 팬데믹, 이런 이제 전염병, 이런 부분은 이제 민심이 이제 이반하고 이탈하면 이건 사실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당국도 고심 끝에 슬그머니 이제 뭐 약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방역을 푸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인민들이 이제 백지 시위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중국 증시라든지 홍콩 증시도 기대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올라가거든요. 홍콩 증시도 사실 지표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도 상승하는 건 이제 어떤 기대감이 계속 들어가면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그 안에서 이제 종목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래도 빨리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저는 아까 전에 해서 이제 OTT 관련해서 뭐 영화, 드라마, 게임주, 엔터 쪽을 좀 더 보고 있는데요. 이쪽을 좀 비중을 두고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EU 그 의장이 중국을 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오랜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협상 해법에 대해서 또 제시를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은 이제 러시아 쪽을 갖다가 두둔하는 쪽으로 약간 그 러우 전쟁 틈에서 이제 자기네들 재미 보려고 자기네 이익에 부합해서 움직였는데요. 또 약간 이제 그 뭐 시진핑이 어떤 영향력 여러 가지 이제 EU와의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언급이 나왔거든요. 이제 EU도 이제 대중국 수출 부분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뭐 대만 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한데 이런 부분이 언급이 나왔다는 건 빨리 여기에서 또 어떤 협상 부분이 좀 단초가 돼서 풀려서 한번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증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봉쇄 해제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주도 봤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OTT 관련 게임, 드라마, 영화, 엔터 쪽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동남아 그 베트남하고 한중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겁니다. 거기서 협력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주들, 뭐 건설, 원전, 신재생, 수소 이런 부분 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 종목 보셨으면 좋겠고요. 체코 원전 수주로 이제 3국이 경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수원에서는 이 원전 기필코 따겠다고 어떤 이제 노력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또 원전주들이 그동안 조용했는데 다시 한번 종목 사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5G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G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6G를 이제 5G 기반화해서 활용하면서 가는 부분, 삼성전자에서 그 6G 관련 안테나 부분이 개발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5G 관련, 6G 관련도 그동안 너무 조용했는데요.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관련 종목 한번 보시고요. 하여튼 뭐 아까 전에 얘기 나온 뭐 평화협정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재건주도 계속 체크했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거로 이제 인동 첨단 소재 종목이 이제 리튬 개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하고 리튬 개발해갖고 이제 리튬 관련주 종목들도 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슈 지금 하여튼 다음 주도 좀 박스 구간으로 이제 순환하는 조금 이렇게 막 크게 상승이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없는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이슈나 소재나 핫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체크하시면서 그 안에서도 분석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고 수소 친환경 또 원전 5G 리튬 이런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섹터 종목들 접근해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대비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수소는 아까 얘기를 해봤고요. 원전 살펴보겠습니다. 체코의 신규 원전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입찰서를 최종 제출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원전 1기, 체코의 신규 원전 1기에 대한 그 수주 협상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굉장히 늦게 최종 사업자를 발표하네요. 그 최종 사업자의 선정 일정이 2024년이기 때문에 내후년이라고 하고요. 체코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가 이 루마니아와 체코 등등 지역의 신규 수주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전주 주가 위치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매수 관심 있으시면 초록불이고 없으시면 빨간불 주시죠. 원전도 좀 주춤했던 것 같아요. 최근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최태규 전문가, 윤겸 전문가 초록불, 신상원 전문가 빨간불 주셨네요. 신상원 전문가님. 관심이 없는 거죠? 네. 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은 항상 있는데 지금 흐름에서는 좀 기다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괜찮다고 보시는 최태규 전문가님은요? 차트 하나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천했던 한전 KPS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리는 그냥 보유의 매수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한전 KPS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기업 밸류라든가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가 봤을 때 오케이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또 오케이야. 자, 그럼 테마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테마라는 건 뉴스화를 얼마나 자주 나와주느냐.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가장 드라이브 거는 게 원전이다 한다면 결국 유럽이라든가 많은 국가에서 원전 같은 경우 뭐 할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우리 할게 이제 입찰 던질 겁니다. 그러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자리는 뭔 자리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자리에서 2주, 3주 있으면 정배열만 이거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매수해서 가져가야 될까요? 품고 가야 될 종목은 또 일정 부분 보유하고 가야 돼. 언제 어떻게 또 갑자기 뜰지 몰라요. 이런 애들이 크게 내려갈 일은 없지만 올라갈 이유가 많아. 그럼 품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수익 나기 위해서는 사자마자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사가지고 또 어느 정도 손실을 품고 가니까 수익으로 변질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원전 저는 지금 정부가 있는 앞으로 이제 4년 조금 더 남았죠. 4년 동안 난 트레이딩할 섹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원전 전도사로서 계속해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점 찍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원전주 지금 품고 갈 시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리튬주 대 폐배터리주 보겠습니다. 리튬 관심 있으시면 리튬, 폐배터리는 폐배터리 초록 빨강입니다. 리튬은 초록, 폐배터리 빨강입니다. 리튬주가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폐배터리주는 또 말이 쏙 들어갔죠. 윤겸 전문가, 최태규 전문가 노란불 주셨고요. 신상원 전문가는 폐배터리에 관심 가지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멘트 확인해봤고요. 추천주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던 우리 시장 한 주의 마지막 장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3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의 방역 완화 정책 기대감과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드 등 영향으로 화장품주들 강세 보이는 가운데 웹툰 등을 포함한 콘텐츠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인데요. 그러면 오늘 탄생한 토마토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티켓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종목은 콘텐츠 관련주 키다리 스튜디오인데요. 최근 흥행작 효과에 연이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지난주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로도 주가 계속해서 잘 가는 모습입니다. 매수가는 8,980원,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1,500원까지 올라주면서 16.93%의 수익률을 가져가셨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티켓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두 번째 티켓도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종목은 현대공업인데요. 현대공업, 현대기아차에 자동차 시트 등을 납품하는 기업이죠. 오늘 유로셀에 2차전지 나노세라믹 코팅 분리막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매수가는 6,520원, 목표가는 신상원 전문가님께서 8,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7,630원까지 올라주면서 17%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셨네요. 네, 이어서 세 번째 티켓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세 번째 티켓은 신기수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전기차 관련주 아모그린텍인데요. 아모그린텍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전기차용 고효율 자성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죠. 최근에 전기차 요구 출력이 높아지면서 고효율과 고용량의 관련 장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4,450원, 목표가는 17,5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16,200원까지 올라주면서 12.11%의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이어서 네 번째 티켓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티켓은 윤겸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DNC 미디어인데요. 이 웹툰 관련주 DNC 미디어는 최근 자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빈살만의 카카오엔터 투자 추진 이슈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종목이죠. 매수가는 16,550원,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윤겸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19,900원까지 올라주면서 무려 2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셨네요. 네, 이어서 마지막 티켓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티켓도 윤겸 전문가의 종목, 그리고 또 콘텐츠 관련 종목이네요. 종목은 대원 미디어인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은 물론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죠. 티켓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14,150원,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윤겸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는데 최고가 15,650원까지 올라주면서 1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셨습니다. 네, 오늘 5장의 티켓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면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상훈 전문가님 오늘 역사적인 날이네요. 티켓 2장을 추가하시면서 20장이 넘어서 무려 21장의 티켓으로 단독 선두 달리고 계십니다. 그 밑을 쫓는 전문가님이죠. 윤겸 전문가님 티켓 18장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신기수 전문가님도 오늘 티켓 1장 추가하셨죠. 12장으로 3위로 달리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에 합류하신 최태규 전문가님은 티켓 7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까지 추천주 동향 살펴봤고요. 그러면 추천주 리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신기수 전문가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 아모그린텍으로 티켓 획득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수익률 10% 넘게 아모그린텍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볼까요? 예,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요 근래 조금 늦었던 이유는 LIFP ESS가 리튬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졌다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늦었는데, 여전히 그쪽도 굉장히 성장성이 지금 이제 계속 될 거고요. 자성 소재라든가 이런 쪽들은 다 내년도에 다 성장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목표가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까지 보유 의견이신 거죠? 네네. 가파른 상승 각도를 보여줬습니다. 아모그린텍의 전략 알아봤고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겸 전문가의 종목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가 최근의 종목으로 수익이 또 나주셨어요. 전문가님 티켓 2장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표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달겠습니다. 빨리 달아주시죠. 11월 24일 그리고 25일에 DNC 미디어와 대원 미디어 각각 컨텐츠주로 20%, 10%대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DNC 미디어부터 볼까요? 네, 지금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이 엔터, 또 이제 컨텐츠 기업들이 움직이는 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DNC 미디어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빈살만 왕세자 그쪽 국부펀드가 카카오엔터에 또 투자한다. 카카오엔터하고 또 관련 기업이 있다 보니까
실적도 기대가 되고 이제 추가 상승 모멘텀 바닥을 딛고 올라서는 차트상 봐도 지금 2만 원 찍고 약간 좀 눌림이 왔는데요. 충분히 2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2만 5천 원대 이제 매물대가 좀 저항 매물대가 몰려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홀딩하셔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추천했던 이제 대원 미디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텐츠 전문 기업이고 이제 한알령 OTT 수혜주입니다. 실적도 이제 기대가 개선되고 뭐 두 종목 다 이제 바닥은 딛고 일어서려는 그런 추세 전환에서 이제 한알령하고 이제 그 카카오엔터 투자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도 2만 원대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2만 원대 이제 저항 매물대가 좀 몰려 있거든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제시해 드린 가격까지 한번 홀딩 하셔도 큰 무리가 없고 중간에 좀 비중을 줄이고 싶다 생각하시면 좀 줄이고 나머지만 들고 가셔도 무리는 없을 듯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를 굳건히 하고 있는 신상원 전문가. 오늘 티켓 2장 있으신데요. 축하드리고요. 네. 이름표에 달아주시죠. 레즈비츠님께서도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잘 팔았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11월 29일에 키다리 스튜디오를 가지고 17%가량의 수익이 나왔고요. 또 한 종목 현대공업 가지고 또 수익이 났는데요. 두 종목 어떻게 볼까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지금 윤겸 전문가님 말씀하신 DNC와 대원하고 같이 갈 겁니다. 같이 셋이 사이좋게 가는 같은 섹터에 있으니까 네, 같이 묻어서 네, 수익을 즐기시면 되고 아마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은 수익 챙기셨을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반을 갖고 목표가 12,000원 잡았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10,000원 돌파하게 되는 그 흐름이 나오면 충분히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공업은 예상 외에 이제 뉴스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시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반 이상 수익을 챙기시고 6,800원을 이탈하면 네, 그냥 나머지 물량도 자동으로 수익 챙기는 그러니까 손절이 없이 익절 라인을 그렇게 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이슈죠? 리튬 관련해서 납품 부각 이런 이슈가 있는데 원래는 제가 다른 이슈로 이거를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요즘 하락장이기 때문에 뜬금없이 갑자기 거래가 나오면서 시세가 나오면 일단 줄 때 챙기자라는 전략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리튬주로 부각되고 있는 현대공업 오늘 급등입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는 전략을 종목으로 알아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한국화장품, 최태규 전문가 벽산, 윤겸 전문가 보성 파워텍입니다. 최태규 전문가의 벽산부터 보겠습니다. 건자재주 오늘 꼽아주시는데요. 건설주로 또 중소형주로 좋은 성적을 내주셨는데 벽산도 가능할까요? 네, 당연하죠. 지금 이제 우리 중소형 건설 쪽에서 우리가 포인트 잡고 가야 될 건 재료가 있는 애. 저는 제대로 한번 시세 줬는데 그 다음 더 갈 수 있는 애는 재료가 있거나 안간애입니다. 벽사는 안간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차트 볼게요. 우리 차트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10월 중순이었어요. 한번 세게 쏴주고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졸졸졸 올라갑니다. 지금 자리는 어때요? 남들 빵빵 가는데 혼자 안 갔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 얘가 바보냐 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이 중소형 건설사 아니면 이쪽에서 나름대로 이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탄탄한 애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지금에 안 가는 건 남들 다 간 다음에 이제 뒤에 한번 하이라이트 치려고 한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 벌써 계속해서 잘 보시면 아직 3분기에 벌써 작년 거를 돌파해 버렸어요. 그만큼 실적도 탄탄하니까 오히려 우리 나 중소형 건설주 안 받는 데는 이런 종목 관심 갖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2,600원 잡고요. 손절 1,900원 잡겠습니다. 네, 벽산이 건자재랑 건설도 같이 하는 두 개 다 하죠. 네. 둘 다 하는 기업이군요. 네네. 벽산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벽산 덜 오른 중소형 건설주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600원, 손절가는 1,6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 알아볼까요? 윤겸 전문가의 보성 파워텍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아까 전에 이제 그 원전 체코 수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부 정책주죠. 원전은 이제 말씀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이 정부 내에 계속 어떤 힘을 실어주면서 국가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가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성 파워텍을 추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원전에 있어서 이제 전력 기자재 전문 기업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 한수원에서 폴란드 언급 드린 대로 또 체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 그 원전 진행 부분에서 분명히 수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상반기는 실적이 이제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으나 내년 실적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이런 어려운 금리 이런 인상 시기에 재무 부분이 상당히 양호하다. 이제 유동성은 좋고 부채가 좀 적은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성장하고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지금도 이제 어떤 저점 바닥을 딛고 3,700원 매물대 부분을 바닥을 딛고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분명히 추세 전환에서 1차 목표가인 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5,000원 돌파하면 또 6,000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되면 추천드리고요. 오늘 종가에 한번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5,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3,7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듯 해서 보성파워텍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실적과 재무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성파워텍 원전주입니다. 매수가는 현재 종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를 5,000원으로, 손절가는 3,7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은 화장품주입니다. 한국화장품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네, 리오프닝 이슈 이제 나오면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번 주에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이 가장 강하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웹툰 관련해서 한 섹터의 종목들이 여럿이 움직인 것처럼 이 분야도 지금 계속 움직입니다. 아까 말씀 나왔던 연우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가장 거래량이 세게 그리고 상승률도 세게 움직인 이력이 있고요.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실적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그 손절 라인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리고요.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칼리라는 브랜드를 만드는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애정도 있는 종목인데 주가가 워낙 안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실적도 계속 안 좋았고. 근데 이제 중기 이상으로 본다면, 계속 좋은 쪽으로 본다면, 중기 이상으로 봐도 현 구간이 최악의 터널을 벗어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한번 이렇게 장기 평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왔다가 밀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데 진입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 8,000원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말씀드린 대로 3분할로 하시되 손절가 6,900원 확실하게 못 하신다면 자동 매매 설정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9,800원 설정하고 한번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최악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이 시기 중기 대응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한국화장품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9,800원, 손절가 6,9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공개방송 일정 최태규 전문가님 있으시네요? 네, 제가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우리 중소형주 얘네 다음에 뭐가 급등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 이야기하고요. 지금 시장 졸졸졸 내려갑니다. 이 내려가는 거 오히려 기회예요. 그러한 부분 왜 그런지 이따 6시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 흐름 그 판 내가 자신 있게 읽을 수 있다고 오늘 최태규 전문가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소형 건설주 그 다음 장세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죠. 오늘 지수 조정입니다. 그렇지만 환율 안정돼 있습니다. 달러 약세 나타나고 있죠.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